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는 게 이론 마지막 이제 달 수업입니다. 이론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수업하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기본 내용, 요약 정리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느 걸 반드시 암기 또는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요약집은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일단 3페이지 가볼래요? 3페이지 아니고 앞에 정리 1번이 빠져먹었네. 하여간 자, 가볼게요. 거기 있는 이 3페이지 보니까요, 또 각각의 정리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세요. 네, 문제.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다가 잘 이해 안 되면 우측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부연 설명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 일단 내용은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해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부연 설명 보시면 쭉 설명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뭐 있습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시라 이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형태로 아시고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보니까 제가 앞에 1, 2페이지 좀 도망갔는데 1, 2페이지 설명할게요. 오늘 할 때 뭔가 하면 이거 할 거예요. 부동산 총론. 그러니까 총론을 보니까 매년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특히 앞에 1페이지, 2페이지 있는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부동산 개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즉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정리. 네 번째 보니까요, 부동산 특성. 그러니까 총론에서 공부할 게 이렇게 총 5개 있어요. 마지막에 부동산 속성, 이렇게 총 5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매년마다 딱 3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3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요, 요 네 번째 있는 부동산 특성은, 20회부터, 그러니까 19회부터 할게요. 19회부터 뭐 있습니까? 26회 사이에서 24회 때 시험에 안 나오고 계속 나왔어. 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특성만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여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 용어도 보니까요, 19회부터 26회까지 보니까 여기 2번 안 나오고 매년 나왔다고. 이 내용이. 그래서 일단 꼭 공부할 거, 요 2개만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 내용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학문적 성격은 26회 때 작년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예상컨대 원래는 글쎄, 만약에 뭐 있습니까? 저보고 굳이 여기서 뭐 있습니까? 한 개를 빼버린다면 이걸 빼버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거꾸로만 두 번째 빼버린다면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요 3개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개는. 일단 무조건 3개는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는데, 자, 요 학문적 성격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우리 아마 거기는 없는데요. 뭐 강의 노트를 갖고 있는 분은 그거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앞으로 이제 기본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본서 필요 없고, 굳이 하신다면 그 강의 노트하고 우리 요약집 있죠? 요거만 갖고 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것 좀 약속하자고요.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학원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기본서에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기출문제, 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한 40문제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럼 뭘 하시는가 하면, 아침에 조금 한 4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라고요.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책을 찾아보시고 있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낫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미리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있는가 하면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조금만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있죠. 우리 과거에 배웠던 이 수업 이외에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했을 때 분명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있습니까? 그냥 단지 수업 딱 들어와서 같이 문제 풀면 이게 뭔지 모른다 사실은요. 우리 이제 가장 큰 단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1조 5에서 뭐 있습니까? 꼭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보통 다른 학원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원들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를 갖다가 주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시험을 치고 데스크에 내면 답을 체킹해서 그 다음에 답 줄 준다고 실제. 근데 그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왜? 쪽팔린 거 공부하거든. 사실은. 하게 돼 있어 사실은. 자, 어쨌든 하여튼 그거까지 안 되지만은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조금만 한 30분 정도 1조 한번 풀어보시라고 진짜. 그게 굉장히 큰 도움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쭉 내가 다 끌고 올 수 있다고 이게. 물론 약간 이제 아침 좀 바쁜 거 알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아마 제일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학문적 성격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보는 게 1페이지에 보니까 자, 맨 밑에 보니까 박스에 총 7개 있는 내용이 있어요. 총 7개. 자, 그 중에서 꼭 공부할 거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자, 학문의 성격 할 거 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내드린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는 1번과 2번을, 1번, 2번이에요. 기출문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요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정해 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내용을 다 같이 묶어보시라고. 묶어보면 무조건 한 문제 이게. 그래서 1번, 2번 여기 있는 학문적 성격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일단 그걸 지금 할 건데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할게요. 이론 내용을. 자, 여보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을 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을 하는 목적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갖다 뭐 있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학이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온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라고. 자, 요 지문은 26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연구 대상. 그래서 연구 대상은 우리 그 책에 있지만 뭐와 뭡니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 2개 있어. 뭐 있습니까? 현상이라는 내용과 활동이 있죠. 자, 그러면 현상이 뭐냐 이거죠? 있는 자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현재 학원이 있다, 앞에 도로가 있다, 또 뭐 있습니까? 뭐 앞에 시장이 있다, 또 건물이 현재 2층 건물이다, 앞에 칠판이 있다, 이렇게 있는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냐? 곧 이게 현상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항상 먼저 할 게 부동산 현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현상을 딱 보면요. 뭐가 난 거면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원 주변적 보니까 또 우리 학원 자체를 봤을 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소음 있고 또 주차 문제. 그러니까 뭐 화장실. 이 자체 있는 자체의 모습이라고. 이게 뭐냐? 현상.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했어.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자, 주차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방식. 옮기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을 땅을 사든지. 그죠? 뭐 이런 등등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활동의 스키마에서.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활동은 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는 누가 합니까? 해결은?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활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기출문제는 지금 제가 수록 안 했지만 원래 여기 있는 일어났습니다. 26회 때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이 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나 뭐란가 하면 이렇게 설명된 게 이게 현상이냐 활동이냐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 당연히 뭐 있으면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개입한 모든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은 있는 자체 모습, 있는 자체.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 부동산학이 학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어요. 여기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인데, 자, 거기 3개 있죠? 여기 기억하셔야 되지. 뭐뭐 있습니까?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보면 이걸 장난친 적이 있어요. 민간 부분에서 이 3개 중에 어느 걸 제일 중요시 하겠습니까? 그죠? 민간은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 되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정부, 공공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한 게 형평이 되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과거에 시험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럼 이때 뭐 있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이 말 나오겠죠. 따라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걸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이걸 더 중요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강할 수 있고 민간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문적 성격은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건 좀 이따 하겠지만, 이 기술, 경제, 법률 3개 합친 과목을 부동산을 만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절대 순수 과학이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에 짬뽕 과학이지? 종합 과학이고, 자연 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입니까? 사회 과학이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학문이지, 이론적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법칙성을 갖고 있는 규범 과학이다 등등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4번째, 요 말도 꽤 중요한 거요. 자, 이때 보니까요, 부동산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접근 방식이. 접근 방식, 우리 비록 책에 보니까 설명이 꽤 많지만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 여기 과거에 보니까 10회 때 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26회 때 시험 나왔던 지문이에요. 종합식이. 자, 종합이란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기술, 경제, 법률 3개 이 합친 과목인데 사실은 이 부동산학이 맨 처음에 도입된 것은 1974년도에 맨 처음에 도입됐다고. 그러면 74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이 없었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74년대 이전에 뭐 있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있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건축은 기술에서, 경제는 경제에서, 법은 법학에서 연구했다고. 근데 원래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여러 뭐 있으면 내용이 서로 중복, 결합돼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각각 따로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큰 맹점이 뭐 있냐? 이게 이 나중간에 그 해결 방식이 일관성 있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 좋다.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 중에 기술, 경제, 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이 분야를 쭉 끌어모아서 독립돼 있는 부동산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몽땅 다 모든 걸 해결하자 하는 게 여기에 다른 말로 종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종합식이 나오면 꼭 나올 질문이 뭐냐? 이 말 나와야 돼. 기술, 경제, 법률을 종합해서 또는 뭐 있습니까? 체계화해서 또는 시스템화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을 만든다.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돼요. 자, 그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뭐냐?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자기 어떤 자신의 입장에 봤을 때 가장 내가 이익을 벌어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이냐? 집 살 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싸게 사고 싶어 해. 집 팔 때는요? 이렇게 뭐 항상 의사결정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이거 뭐 있습니까? 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라는가 하면요.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일부러 기출문제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 부동산 학에서 공부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민법 또는 중개법 등등에서 문제 푸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개론 과목은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누구는 뭐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걸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지금 우리 문제 풀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키워드만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보통 이제 이걸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할 게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라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요. 내용 중 틀린 거 했는데 나중에 문제 쭉 읽다 보면요.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진짜 저기 구분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내가 이 신경 쓰면 이런 뭐 실수를 안 하는데 이런 실수를 보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해결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냐? 틀린 거 하면 이렇게 맞는 거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작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 연습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대충 그걸 자꾸 내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실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보니까요. 조금 어느 정도 공부되어 있는 분은 대부분 다 있죠. 이 점수가 한 55에서 한 65에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요 중간에 있는 분포가 약 한 50 넘습니다. 실제. 옛날 후배가 보면 이걸 이제 이 담당했었는데 걔 뭐 해보라 했어. 요 사이가 결국 한 50% 거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이 말은 내가 한 개 실수하면 결국은 내 목숨이 간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달쓰는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이 개론 과목을 조금 빨리 문제 푸는 방식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할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키워드만 가지고 해보시면 아마 거기 있는 정확한 개념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 1번, 2번 문제 풉니다. 1번, 2번. 일단 키워드만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보시라고요. 키워드만. 자, 일단 1번 갑니다. 1번, 1번. 자, 일단 줄만 꺼놓자고요. 1번, 1번.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2번.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3번.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4번. 부동산학은 민간 부분의 형평성 중시. 5번.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그것만 줄을 딱 끊고 연결시켜보라고. 1번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가 맞죠, 그죠? 2번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네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민간 부분에선 형평성을 중시한다. 말 됩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효율성 중시하는 거죠. 자, 5번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과학에 기출된 문제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풀어야지 가장 빨리 풀 수 있고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 부연 설명에 대해서 어떤 내가 현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이제 쭉 따라가면요. 결국은 중간에 있는 부연 설명 자체에서 결국은 내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항상 뭐 있습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자, 다시 2번 문제 다시 해볼게요. 2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직업적, 물적, 금융적 재측면 연관 학문이다. 2번 갑니다.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다. 3번요. 부동산학은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4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5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자기 이윤에 극대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죠.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키워 넘어가지고. 그럼 결국은 그 말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 그 문제풀 중간에 있는 부연설명 한 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이란 것은 우리 현재 직업 뭐 있습니까? 중개업, 감정평가 이런 과목 공부합니다. 지금. 또 금융 관련된 거 그거만 있습니까? 투자 관련된 거, 관리 관련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요. 부동산학은 종합적 학문적 성격. 아까 했죠? 기술, 경제, 법률 합쳐서 만들어진 짬뽕 과학이다 묻는 거죠. 3번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학이라는 독립된 과목이 있죠. 그거 말하는 거 말듯이. 그 다음에 4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여기 틀린 거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거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입니다. 그 1번, 2번을 합치면 여기 한 문제예요. 여기 학문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 제일 강조는 뭐냐 이거요. 잠시만요. 잘 때 있죠. 이런 내용을 딱 물어놓고 있죠. 그 지문상에 뭐 있습니까? 이 관련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오히려 공부하기 좀 쉬운 게 왜 쉬운가 하면요. 이걸 딱딱 이렇게 끊어서 항상 공부하시라고. 한 개 한 개예요. 얘를 끊어서 실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오늘 이제 문제를 쭉 풀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딱딱 끊어보시면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만 싹 드러내라고. 어차피 우리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거 맞출 목적 아닙니까? 60점, 100점 맞출 목적 아니니까.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문제 풀 때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서 보라고. 지금 총론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린 기억하는 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한계 따라 보는 거야. 마치 이거요. 요거 영어, 요거 수학, 요거 뭐 사회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다 분리해 상향히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묶어볼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시험 나올 리가 없으니까 절대.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1번, 2번을 같이 묶어서 이게 학문적 영역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거 할 겁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개념. 요거 할 거예요. 개념. 자, 개념 우리 기출된 문제는요. 3번부터 7번까지가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3번부터 7번까지. 3번부터 7번까지 부동산 개념 가지고 묻는 거예요. 개념 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서요. 자, 일단 그러면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이제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있죠? 네, 거기 있는 3페이지. 그래서 3페이지 있는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면요. 그 4페이지 있는 부연 설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해 안 됐을 때 4페이지 있는 항상 저는 앞에 요약 필수 내용 정리 뒤에 저기 뭐 있습니까? 예, 부연 설명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부연 설명받아 이해 안 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기본서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필수 내용 정리 보니까 부동산 개념은 일단 매년마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요. 자, 일단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합친 거요? 기술과 경제와 법이죠. 법. 그래서 자, 항상 묻는 게 기술적 측면 같으면 물리죠? 물리. 기술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데 보니까 첫 번째 기술에서 뭐예요? 부동산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동산은
자연이다. 또요. 공간이다. 위치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기술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경제 측면은 뭐냐? 부동산은 자본이다. 소비재다. 생산재이다. 그죠? 또는 그 외 자산이다. 상품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다른 말로 경제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중요한 게 크게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민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과 또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은 항상 이건 협의광의 민법 협의죠. 얘는 뭐라 합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죠. 반대로 보니까 광의 부동산은 광이란 것은 협의 부동산에다가 뭐가 포함됩니까?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지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광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인다. 이건 뭐냐? 다른 말 유형적 측면이에요. 거꾸로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 이 건물 권리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이랍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적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묶어서 본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부동산이에요. 그럼 항상 복합 개념 부동산을 묶거든 제일 중요한 게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때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복합 부동산과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때 보니까 복합 부동산은 항상 뭐 있습니까?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일체로 매매되거나 또는 이용되어지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이란 말 쓴답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할게요. 자, 몇 번 보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 전체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쓰느라고 3번부터 7번까지 이게 부동산 개념. 3번에서 7번까지 부동산 개념.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3번부터 7번은 전체를 같이 묶으라고. 묶으면 이게 딱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자, 일단 뭐를 먼저 할까? 이거부터 합니다. 제일 먼저 볼게. 4번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 4번. 요 두 개를 먼저 할 거예요. 4번에 3번과 5번에 4번. 5번에 4번 하겠습니다. 자, 물리란 말은 다른 말로 법률적 기준이 있죠. 이때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뭐요? 경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위치 환경은요? 기술이지? 물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소유권 등은 법률이죠? 다시. 이제 문제는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4번에 3번 가볼게. 자, 4번에 3번 쭉 있는데 한번 줄 한번 꺼보죠. 협의 부동산, 공실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광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 여기 키워드예요. 자, 연결해 볼까요? 협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공시수단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등기나 등록한다는 거지. 등기 등록한다. 이게 준부동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이 말은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등기 등록한다. 요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건 뭐요? 광이지. 광인에 설명된 건 기술, 경제, 법, 법이지. 그러니까 걔는 뭐라 했어? 경제를 썼지. 이게 틀린 거지. 그죠? 자, 이거 다시 보세요. 26회 때 시험 나왔던 이 질문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적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등을 말한다. OX. 맞지? 그죠? 자, 하나 더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리적인 측면, 자연 공간 등은 유형적 측면 속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어. 응? 물리적인 측면인 자연 공간 등은 무형적 측면 속에 포함된다. 틀린 거지?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요거까지인데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 집 자식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더 볼게요. 뭐 어디 보는가 하면요. 3번에 1번 갑니다. 3번에 1번. 저번 의미의 부동산과 어제 부동산 합친 게 뭐요? 광희 부동산이지. 한 번 더. 3번에 2번 가볼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정착물은 뭐요? 협의지, 협의.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4번. 선박, 공장재단, 중기 등은 이건 어제 부동산이지. 따라서 이건 광희 속에 속한다. 그 다음에 3번에 5번 갑니다. 업거는 이건 준부동산이지. 결국 이 말은 민법의 부동산이 준용한다 써야지. 그죠? 규정에 준용한다라고 써야 돼. 왜? 준부동산 결국 뭐 있으면 부동산이 따라간다 이 말이니까. 답은 5번 틀린 거지. 이 맞는 거 좀 더 할게요, 이건. 자, 또 가볼게. 4번, 1번 가볼게. 협의 나왔지. 그건 누구 나와야 돼? 토지와 정착. 한 번 더 하자고. 자, 4번에 4번 가볼게. 자, 광업재단, 업건 등은 뭐야? 어제 부동산. 어디에? 광희 속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네, 6번에 1번 갑니다. 6번에 2번 가보 2번. 공장재단 등은 이건 준부동산이지. 부동산이 주라는 거지. 다시 6번에 4번 가자고. 민법상 부동산 협의지 이거? 협의는 뭐와 뭐? 자,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결국은 뭐지? 전부 다 문제 이거에 장난치는 거야, 전부 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묻는 이걸 제일 많이 묻지. 협의 광희 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문제풍이 처음 이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계속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절대 뭐 있습니까? 이 안에 공간이 뭐니 자연등이 뭐니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제목이 누구 집 자식이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공부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긴 게 기술이냐 경제냐 법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법률적 측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항상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요거 결국 차이가 요거죠. 요 놈이 있냐 없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이게 광이 될 수 있고 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있습니까? 키워드 뭔가를 자꾸 갖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제 또 보세요. 자, 이때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목을 복합 개념 부동산 중개업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게 왜 매년 시험 나오냐는 거야.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3번에 3번, 5번에 1번, 2번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3번에 3번과 5번에 1번, 2번이 똑같은 말이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보면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문제 보니까 협의 광희 가지고 열심히 설명 아니면 전부 다. 준부동산 개념 설명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론 과목은 계속해서 뭐 기출된 문제가 반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보세요. 이거 한 거요. 나 현재 부동산 확인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설마 부동산에서 여기 있는 분필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지. 그 어느 범위까지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뭐 있습니까? 나는 현재 부동산을 연구할 때 여기 있는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만 하되 이거와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절대 하지 마라.
말 뜻이 거예요. 그러면 하는 목적은 부동산 학의 연구 범위를 갖다가 파악할 목적인데요. 예? 자, 부동산학은 누가 연구합니까? 인간이 개입한 것은 둘 중에 누구지? 활동이지. 그래서 여말 대신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갖다가 획정시킬 목적이다.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래서 뭐 3번이 그 말 나온다고. 이해됐죠? 요거 갖다 이제 뭐 있습니까? 엎어치고 매치면 5번이 1번, 2번이야. 그러니까 5번에 1번 보니까 준부동산과 연구 해야 되지. 그죠? 2번도 뭐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학문의 대상을 삼을 필요가 있지.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나 요까지 공부한다니까? 부동산에선 이 이상 부동산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뜻이.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3번이나 5번에 1번, 2번이 똑같은 지문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 자꾸.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이제 컨트롤 먼저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 4번에 5번 간다고. 4번에 5번. 4번에 5번 키워드 이거요. 토지 위의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복합 부동산. 여기 키워드예요. 이 말 아닙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가지고 복합 부동산이지. 이 말 대신 복합 개념 부동산 쓰지 마라. 이거지, 말 대신. 그죠? 됐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컨트롤 먼저 봤으면 고자말 게 먼저 이겁니다. 좋다. 과연 토지는 뭐고 정착물이 뭐냐? 이거 좀 정리하자. 토지부터 정리합니다. 자,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호랑 결과 옆집과 내 집 어떤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결과 이제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 거기 있는 이 내용 나 있죠, 그죠? 소유권은 뭐라 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나 있죠. 자, 프린트 해보니까요. 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인데, 이때 중요한 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뭐로 판단하는가요? 그 나이점은 사회 뭐요?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그 다음에 상하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지하 공간, 공중 공간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하란 말 같은 말이 몇 차 공간?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알 것은 토지는 이런 것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이것만. 근데 사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정착물이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그래서 자, 일단 맨 먼저 우리 정착물은 항상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요거 두 개 구분 기준이 뭐예요?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준요. 자, 7번에 4번 갑니다. 문제 7번에 4번. 키워드 뭐이고요? 예? 부착 다 필요 없어. 더 중요한 말 있어. 오케이. 그게 키워드야. 지속적, 계속적 이 키워드라고. 그럼 이 말입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항상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이면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이건 정착물 아니라 동산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착물은
땅을 사면 자동 따라올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땅과 별도의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땅을 사면 무조건 따라올 수 있는 물건들. 즉, 이 말은 종속정착물이죠. 종속정착물이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별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구분되어진다. 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뭐 교량 같은 거, 가로등 같은 게 있죠? 이런 건 전부 뭐 있습니까? 땅사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뭐냐? 종속정착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목을 가지고 많이 취급하는데, 자, 근데 이때 보니까 수목 중에서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이 있어요. 요건 독립정착물인데, 중요한 건 요것까지 하셔야 돼. 요 두 개는 저당권에 대한 객체가 될 것인가, 요까지 하셔야 돼. 얘는 명인 방법은 저당권? 저당권? 얘가 저당권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 네, 임목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요건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보니까 예, 그 외에 우리 거기 있는 예, 프린트 있죠, 그죠? 독립정착을 보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타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한 권원이 우리 말로 쓰면 권리. 앞으로 있죠. 혹시 이제 부동산에 보니까 타이틀이라는 타이틀 영어로 이렇게 하면 이게 권원. 그러니까 권리 원천 말뜻이에요. 같은 말이 뭐 있으면 권리. 이러면 쓰고 권원, 권리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 보통 권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민법 등 많이 쓰지만 권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뭐 있습니까? 예, 타인의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게 있죠. 이것들 중에 뭐 있습니까? 독립정착물입니다. 도래하시고요. 자, 종속정착물을 보니까 뭐 있습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이어하지 않는 예, 수목 같은 나무 같은 게 있죠. 또는 뭐 있습니까? 미분리 과실 같은 거, 뭐 도로 등등이 뭐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죠. 물론 국어, 또랑도 뭐 있습니까? 당연히 예, 종속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 동산 중에 보니까 거기 오타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가식 중인 수목은 일시적이지 이거, 그죠? 일시적은 보니 뭐 됩니까? 동산 될 것이고, 그 뒤에 제가 오타가 있는데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에요.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은 앞에 여기 핵심이에요. 계속성이 없단 말이 일시적이지, 그죠? 자, 일시적은 결국 뭐 있으면 이건 다른 말로 예, 동산된다. 그 다음에 경작수확물. 경작수확물도 이것도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 동산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쭉 이제 갈 겁니다. 자, 다시 문제 갑니다.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3번 다 했죠? 문제 3번 했죠? 답 몇 번? 3번. 자, 문제 4번 갑니다. 1번 했죠? 2번 보니까 이제 소유권 묻는 거예요. 소유권 두째 줄 보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상하에 미친다. 맞는 거죠. 답은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3번 틀린 거지. 그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5번에 1번, 2번 했죠? 자, 3번 갑니다. 자, 이 3번은 제일 먼저 파악할 게 이겁니다. 물리적 개념, 개념의 공간. 여기 보세요. 공간은 누구 집안이지? 같은 말? 이거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리적 개념인 공간 쓰잖아. 이 말 대신 이렇게 경제적 개념인 공간 시험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서로 연결하셔야 돼. 물리적, 공간의 물리적 측면, 기술 측면입니다. 공간으로서는 고대 설명된 거 보니 뭐 있습니까? 예, 공중공간, 지표, 지하, 이게 몇 차? 3차. 같은 말이 뭐요? 입체공간. 그러면 결국은 공간이란 말은 3차원 공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입체공간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에 5번.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을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뭐라고요? 동산. 요건 조금 야비하죠? 얘가. 조금 야비하지만 하여튼 예, 경작, 수확물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6번 갑니다. 그럼 5번에 답 뭐예요? 3번. 자, 6번 갑니다. 6번, 1번은 이해되죠? 일반 동산가들에게 부동산 반드시 공시수단이 뭐죠? 등기다, 등기. 자, 2번 했고 3번 갑니다.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임차인 거면 이건 동산 정착물.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 임차인 거니까. 동산이다. 그 다음에 6번에 5번요.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되죠. 지상권 같은 거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자, 7번. 자, 7번은요. 1번은 좀 있다고 7번에 2번부터.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에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물, 나무 등은 뭐 있습니까? 예, 정착물로 간주하지. 간주하는 여기 보세요. 걔는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종속이면 중개재생물 됩니까? 별도로? 안 되잖아. 독립일 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비록 이건 정착물은 맞지만 부동산 중개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왜?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 4번 핵심 뭐 있습니까? 계속적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5번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게 독립정착물. 또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 종속정착물로 구분되어진다. 자, 7번에 1번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7번, 1번은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뭔가 하면요. 정착물과 동산과의 관계인데 잘 보세요. 앞에 얘들은 처음부터 정착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정착물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어떤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지만 이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준다면 이건 뭐예요? 정착물이지. 문짝 띄어내고 천정 띄우면 손상 준다, 그죠? 근데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동산이죠.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비록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은 무조건 정착물로 본다 이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뭐 있습니다. 형광등, 또 인터폰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이 속에 포함된답니다. 두 번째, 특정한 용도에 알맞게 고안되어지고 또 구축되어지고 제작되어진 이런 물건 전 뭡니까? 정착물이죠. 세 번째, 설치한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벌 목적이다, 수익을 얻을 목적이다, 이건 정착물이고 단지에는 이용 목적을 갖고 있더라, 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번에 1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쭉쭉 설명드리면 효용 가치가 없다 있잖아. 그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뭡니까? 동산. 키워드 그거요? 그러면 자, 거기 7번은 답은 뭐지? 2번. 그러면 우리 다시 뭐라는가 하면요. 3번부터 7번까지 쭉 묶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묶어보셔야 된다. 묶어서 해보시라고. 보세요. 자, 우리 공부한 게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개념 보니까 항상 여기부터, 그죠?
요까지 우리 전에 공부할 때 개념 아니 이게? 그죠? 그 문제 이 범위에 부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내용만 항상 시험 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범위를 딱딱 구분시키라고. 근데 자 정리해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하지. 얘들이 누구 집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묻는 문제에서 실제.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특히 많이 묻는 게 요 두 놈이지. 그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세 번째. 그런 것만 보시면 되어진답니다. 자, 요게 다요. 아마 그럼 프린터에 있는 거 3페이지 다 설명 끝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해가 되면 그 뒤에 있는 4페이지 있는 그런 내용은 그냥 버리시라 이겁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 2개 했습니다. 요거하고 요 2개 했어요. 네, 물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영어 할게요.